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감 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으로 울산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민생 법안이 길을 잃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오영식,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특감 반원 사망 관련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 반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고요. 청와대 근무하다 다시 이제 검찰에 복귀해서 근무 중이었죠. 과거에 고래고기 사건 그걸 언급해야 될 텐데 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관련이 돼 있다고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복귀를 했죠. 지금 동부지검에서 근무를 하던 분인데 최근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찰 의혹 이러한 문제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 3시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김기현 전 시장의 어떠한 측근들의 비리 제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전달이 됐고 그것을 업무 절차에 따라서 비리 첩보의 경우에 이제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과정이었다. 정상적으로 이첩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쟁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 첩보를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것을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을 한 것이라고 하는 절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냐, 그 첩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산된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전에 마치 이제 거대한 무슨 권력 게이트나 어떠한 권력이 개입된 내지는 불법 선거 개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자체가 지난해 3월에 이게 고발된 사건인데 사실은 1년여 넘동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최근에 이게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공수처법이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수사가 전면적으로 불거져 나왔다라고 하는 수사 시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이 건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게 전방위적인 압박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직 명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고 또 국회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관련 법안 처리가 눈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혹시라도 그러한 검찰개혁이나 내지는 그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또 이러한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정 정도 합리성이 있는 의심의 시선, 이것을 검찰은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달부터 사실은 형사사건이 지금 공개 금지 규정이 지금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사실 공포 문제에
이 해악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검찰 개혁의 중요한 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 김기현 전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 수사 관련 내용이나 진술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특히 뭐 이런 뭐 장어집 해동이니 뭐니 이런 어떤 첩보 또 안타깝지만 유명을 달리하신 이 지금 특감반 소속의 수사관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남긴 유서 메모에서 이 특정한 문구를 특정 언론에 또 흘려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보냄으로 인해서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어떠한 규정성을 갖게끔 만드는 이러한 행태들은 아직도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들을 이 밑바닥에 어떤 정책 의도를 깔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과 주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 오영식 의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뭐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태근 의원께도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강직한 분이셨고 수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명박 정부 또 그 다음 정부에서도 수사관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셨던 분인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핵심은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분이 이제 이미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20적 분량의 조사를 받을 때 울산에 청와대 첩보가 들어가기 전에 내려갔던 이유는 소위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동향을 청취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진술을 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그 지난 금요일 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래고기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진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전의 진술 그리고 노영민 실장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노영민 실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찰에서 수사 보고를 한 것이 대부분 선고가 끝난 다음이었다는데 검찰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8번의 보고가 그전에 있었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지금 울산에 내려간 시점이 청와대의 상세한 제보가 경찰에 입수되기 전에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때문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비서관이나 법무비서관실에서 내려가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그 실제 수사가 첩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정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A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하고 조율을 해서 어저께 저녁 6시에 출두하기로 했고 그 3시간 반 전에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그 유서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건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그 나중에 뭐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로부터 소위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경위가 무언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나머지 지금 사건 관계자를 통해서도 이 하명수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내용 중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그 몇 가지 발언들, 사실과 다른 발언들에 대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영민 실장께서 이제 국회 운영에 출석하셔서
당시 압수수색 전 한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전에 한 번은 그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런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이 확인한 경찰 쪽에서는 9번 정도 이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하게 진실인지 그리고 또 그 보고 시점도 선거가 끝난 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유명을 달리하신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주변 지인들에게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또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관련 문의 전화들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까지 어떠한 검찰 쪽에서의 또 지나친 압박이나 강압 수사의 움직임들은 없었는지 예.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 자체에 없어요. 예. 또 반대로 물론 이분이 어떠한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그 큰 심적 부담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됐는지 사실 이 부분도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지난 지방선거의 전체 선거 판세가 당시 저에게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청와대에서까지 직접 나서서 특정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어떠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 기본적인 좀 상식적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과연 울산에 정말 내려간 것이 이 수사관이 내려간 것이 본인이 진술하고 노영민 실장도 밝혔다시피 이런 고래고기 사건에 따른 검경의 불협화음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갔다면 그것이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고유 업무에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나 민심 청취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라고 지금 어느 한쪽으로 전제하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어떠한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 개혁이 임박하자 하명 수사 논란을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 쪽은 좀 불편해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진행되는 상황, 또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울산 시장 하명 수사 관련도 그렇고 지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건도 그렇고 지금 소위 친노와 친문을 연결하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다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키맨으로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영민 실장은 사실 그 당시에 실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보고, 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금요일부터 보면 언론에서 각종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청와대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천시장, 양산시장, 창원시장에 대해서도 선거가 직전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나 창원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후보인 조진래 후보 역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3월 달에 시작된 선거였거든요. 2018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아마 국정조사는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국정조사를 받았거나 특검을 하게 되면 내년 선거 내내 그 문제가 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 가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법치의 근간을 만약에 실제로 지금 현재 보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측에서 자신과 가까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검찰에서 엄격하게 이것을 밝혀내고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당이 친문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정 의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정조사 요구는 한마디로 정치 공세죠. 지금 국회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여야 간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겠지만 예. 더 원칙적으로는 현재 검찰이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 사건이거든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을 국회로 가져와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예도 거의 없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또 올바르지 않거든요. 예. 국정조사가 설상 열린다 하더라도 수사적인 사안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도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럼 검찰 수사를 맡겨놓고 그 후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고 예.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고 사실관계가 바로 잡힌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를 못 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나 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의문이나 문제 제기가 아주 좀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 말씀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기 예. 전에 말하는 기회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이제 유재수 그 부산 경제부시장 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쳐내고 보면 2급 공무원의 개인 비리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리 첩보가 들어왔고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다가 그 감찰 중간에 민정수석과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3자 회의를 통해서 그간의 감찰 결과를 보고 이 비리 정도가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감찰을 중단하고 인사조치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융위에 통보를 한 사건입니다. 그 뒤에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뭐 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뭐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또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근데 예. 2급 공무원의 감찰 문제를 가지고 그게 민정수석 더 나아가서 그 윗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 비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과하게 이것을 아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유재수 전 부시장이 핵심 뭐 인사로서 이 사람을 위해서 권력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뭘 한 것처럼 예, 자꾸 그렇게 권력 게이트 내지는 큰 대형 비리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정책 의도를 모르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냥 너무 의혹을 너무 크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예.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청와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직제와 직제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최순실 사건이 문제가 됐고 우리가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권한과 직제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참모도 하고 인사에도 개입하고 심지어는 뭐 K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백원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별도의 수석이에요.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 명백한 증거가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팀을 구성하는 데에도 소위 이광철 비서관하고 같이 행정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TF를 관장을 해요. 민정비서관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 특수 관계인들 그리고 민정 동향을 담당하시는 데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이미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루킹 사건 때 오사카 초형사 사건 터졌잖아요. 줄줄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지금 유재수 사건도 지금 한 개인의 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소위 친문 사람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방을 통해 가지고 소위 청경덕이라는 청와대 총무인사팀의 행정관하고 인사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제인이 형, 이호철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호철이 형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청와대가 직제와 권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라도 하더라도 나중에 21대 국회 지금은 민주당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다음 국회가 되면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근데 유재수 예. 부시장이 예를 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특정 인사들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한 텔레그램 문자에서 정말로 인사를 논했는지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지금 확인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 서로 금융위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이어가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내지는 맞다 예. 틀리다를 떠나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이것을 규정하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도 좀 할 얘기가 굉장히 좀 산적해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지금 다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오히려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민주당에 더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는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참 한마디로 29일 날 상황은 저희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죠. 아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5개의 법안이나 아주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야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더 보장한 권리이기도 하고 예상을 했지만 아니 지금 199개의 안건에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이상은요 여야가 합의로 위원회 대안으로 낸 법안이고 그중에 한 25개 법안은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독 발의한 법안들까지 본인들이 합의하고 본인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까지 다 묶어서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놓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원 3법을 포함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처리를 못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하고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이러한 것들을 볼모로 잡고 아이들 목숨과 안전이 걸려있는 이런 법안들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거의 국회 폭거 수준이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국회를 이후에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회의에서도 방금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를 해야지 뭔가 만날 수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원포인트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그 전에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문제의 발단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98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이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기 희생적인 저항을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이제 소위 국회의원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힘을 동원해 가지고 내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양당의 모습들은 극명하게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들이 오늘 못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오신환 원내대표가 일단 어린이 교통안전법을 비롯해서 민생경제법들을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했으면 어제부터라도 바로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앞으로 협상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당에서는 철회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민생이나 경제 문제 어제 같은 데도 경제 현안 중에 가장 컸던 게 지금 12달 1년 내내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당, 2당 모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법정 시한입니다. 시한이죠. 저는 제가 정말 아주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예산안은 오늘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서로 지금 막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가 열릴 때에 통과돼야 될 민생법안, 경제법안, 기타 합의 논란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협상을 해가지고 안건 목록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적어도 지금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선거법만을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마지막 협상이 안 되면은 그 선거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하는 걸 또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끝끝내 계속 막냐?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 중에 필리버스터로 시행된 법안은 다음 회기가 되면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12월 10일이 지나가면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방식으로 합의해서 통과시킬 민생 경제 현안들 다 통과시키시고 마지막 지금 일주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선거법 협상들을 해서 적어도 민주당, 한국당에서 선거법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국회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식이법을 가지고는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다, 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또 이인영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라는 표현이 또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칙적으로 양당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들이 또 있고요.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이 언제 이 필리버스터를 또 걸어가지고 이 정기국회 회기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양쪽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제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9일 본회의 때도 보면 저기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태 의원이 저 방송에서 나왔지만 자기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몇 분이 아주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는 예산안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을 좀 지켰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29일날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199개 안건들은 무효가 된 겁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더 적용이 안 되고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는데 여기에서 여야가 그야말로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합의를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동의할 수 없고 별도의 우리 수정안이 있다. 그러면 수정안만 올려서 찬반 물어가지고 처리를 할 건지 그러면 유치원 3법을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가지고 유치원 3법 가지고 12월 10일까지 이렇게 끌게 되면 그러면 지금 선거법이나 그다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의 처리는 불가능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법 협상 우리 정태근 의원님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오늘 당무에 복귀해서 하시는 말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질 않지 않습니까? 일단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들 무효화하고 처리해라. 그리고 나서 협상이 있다. 이러고 있으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4+1 협의체를 다시 살려서라도 이제는 정기국회 내에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민생 법안과 핵심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핵심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고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해본 바에 따르면 이거 지금 그런 민생 법안이나 공수처법 등 이런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 70% 가까이 국민들이 예. 동의하는 그것이 국민 여론이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 의원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본회의에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199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이후에 이 법안 의결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과시켜야 될 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그거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 어느 법안이라도 계속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거로서 임시국회는 이제 종료된다고, 정기국회는 종료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방식은 그러면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앞으로 땡기겠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마 예산안과 관련된 본회의 소집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곧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참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여야 간에 짬짬이로 만드는 예산이 11조 원이라는 겁니다. 513조 원에 우리가 513조 원에 11조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별로 안 커 보이지만은요. 1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 사업을 위해서 정부 원안과 다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에 그래도 합의 가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안은 처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든 하든 뭘 하든 그 상태에서 다시 협상을 하고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낫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서로 지금 한쪽에서는 나 필리버스터 철회 못해. 한쪽에서는 당신들 못 믿으니까 협상 못해. 이거는 일당 이당이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당에서는 사실 뭐 이런 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추진을 한 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 사실은 한 10개 정도 법안만 그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의 지지 기반 때문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 지금 원안대로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토론하면 되는 문제예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왜 그걸 다 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사안을 결정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영기 정책위 의장, 조양석 수석 부대표하고 몇몇 부대표단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정도 결정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사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동의가 될 수 있는 형태의 필리버스터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이게 저희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안 처리를. 또 반대로 필리버스터는 199개 안건이 있어야지만이 그 효과를 다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5개, 10개 법안만 묶어도 그거 가지고 시쳇말로 단순 계산하면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처음에 여기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 때 의원 한 명당 4시간 이야기했지만 그걸 의원 한 분당 5, 6시간씩만 늘려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99개 안건 전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다가 이게 여론에 아주 호된 비판을 받고 역공에 몰리니까 또 말을 사실은 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무책임하게 이러한 국회법에 있는 특정 규정을 가지고 본인들이 철저히 막아내고자 하는 어떤 당 입장에서의 당리당략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예.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건 저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후에라도 본회의 중요한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개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